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요.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영세율과 면세 세 번째 파트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영세율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 면세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영세율에 대해서 먼저 만나보실 거고요. 영세율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영세율의 효과, 영세율에 대한 적용 대상까지 한번 가볼 텐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셨다면 과세와 조금 다르게 영세율이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떤 적용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면세까지 순서대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먼저 영세율이 무엇인가, 영세율이 어떤 건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영세율의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이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예세율, 이상한데요. 원래 부가가치세는 우리 특징을 정리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10%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일정한이라고 했습니다. 특수한 조건이 될 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영예세율을 적용한다. 10%가 아니라 0%를 적용한다. 우리가 일정 금액에 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얼마가 0원이 되겠죠. 해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시켜준다. 우리가 영세율은요, 니꼬로 하면 완전 면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적어요. 영세율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완전 면세이다라는 거죠.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의 공급은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율은 0%가 적용되어서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요.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이 0원이다 하더라도 0원이지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완전 면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세율은 분명히 제가 일정한 재화나 용료의 공급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아무나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세율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 산업의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제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국제적이니까 국가 간의 거래, 외국과의 거래, 외화 획득 사업에 관련될 때, 수출과 관련이 있을 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부가세 특징 중에 하나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과세하고 미국도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수출하는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0%를 하고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겠다. 그걸 우리는 영세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세율은 딱 세 가지 개념 기억하면 됩니다. 0% 서두르해서 완전 면세다. 이 완전 면세의 특징이라는 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이건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연결되겠죠. 어떨 때,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수출 산업 지원과 육성인데, 여러분들 이 수출 산업 지원과 육성이 굉장히 그럴싸한 표현을 해놓았지만, 이걸 죄송합니다. 이 표현 맞나? 이걸 뒤집어 보면 외화 획득 사업입니다. 즉 외화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주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세와 조금 연결해서 항상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면세인데요. 영세는 부가가치세가 0%가 있는 거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시간 면세 파트에서 살펴보겠지만, 면세는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완전 면세라는 표현을 쓰지만, 면세는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불완전 면세라는 표현을 쓰고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영세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수출산업 지원 육성, 외화 획득 사업에 관련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면세는 세액 부담에 대한 역진성 완화가 목적인데 이 역진성 완화는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영세와 면세가 이 정도가 다르다.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기본 개념은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갈 건데 우리 영세가 완전 면세라면 면세는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수출하더라도 외화를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영세율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세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면세는 다음 시간 면세에서 조금 더 친해져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의 기본 특징은 암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면세사업 하나 더 붙여볼까요?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 나는 면세 안 하겠다. 면세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라면 과세사업자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간 면세로 돌아올 순 없는데 이 면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 면세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냅두세요. 네, 넘어갑니다. 영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영세율이 어떨 때 적용 대상이 되냐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주된 내용은 외화 획득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주수단이 수출이죠. 외국과 관련된 수출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수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수출 있을 수 있고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가? 안 이상합니다. 직접 내가 수출하는 것을 직수출이라고 한다면 수출하는 사업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내국 신용장 거래, 구매 확인서 거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세율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직수출 있고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이 정도는 꼭 데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출 재화, 국외 제공 용역, 국외 항행 용역, 기타 외화 획득 사업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이 내용까지 다 외워달라, 깊이 있게 봐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 다만 외화 획득과 관련된 이런 사업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세율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직수출과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로 나뉘어진다 정도는 구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 즉 수출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출 대금 자체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만 수출 업무를 위탁을 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 수수료는 수출과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율, 정상적으로 과세가 돼서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요.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자, 한번 더 얘기하자면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에 수출 대금 자체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만 그 수출 대행으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할 때 수수료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대금은 영세율 적용이지만 대행 수수료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영세율은 0% 세율이, 일반 세율은 10%가.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무적으로 수출 대행하게 되면 동일 건에 대해서 항상 세금 계산서가 두 개가 발급이 됩니다. 하나는 수출 대금 자체에 대한 영세율 세금 계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수료에 대한 일반 세금 계산서 하나, 세금 계산서가 2개씩 발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자면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이 과세이냐 면세이냐. 과세라는 건 부가세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면세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과세가 영세율이다라고 판단 한번 해볼까요? 항공기에서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한다? 이게 외화 획득과 관계가 있냐? 뭐 아니면 부가세가 면제되냐라고 묻는다면 항공기에 한 여객 운송 용역은 영세율 적용 아니고요. 면세도 아니고요.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따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해외여행 별로 가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가기 위해서 항공권을 구입해보면 항상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영세율 적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걸 한번 살펴본다면 면세사업자는 아예 과세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면세 포기라는 걸 해야 합니다. 나는 면세 안 하겠다. 면세 포기라면 일반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도 잠깐 나왔는데 면세도 살펴보겠지만 면세사업자가 면세 포기를 하면요. 면세로 다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3년간은 면세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급 금액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를 하고 영세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본다라면 간이과세자는 기본적으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로 묻는다면 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즉 우리가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 계산서 미발행 대상 사업자가 되죠. 이런 경우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일반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한다라면 수출과 연계되는 재화를 공급한다라면 다만 간이과세자는 환급 사유가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걸 환급이라고 하죠. 환급 사유가 발생해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간이과세자까지 깊이 있게 이해해달라라는 건 제 욕심이고 일반 영세 특징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된 자격시험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완전 면세, 영세율, 빙고죠.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그렇습니다. 수출산업 지원 육성. 수출산업 지원이라고 쓰고 우리는 뭐라고 읽어? 외화 획득사업이라고. 3번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3번은 영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면세의 특징입니다. 면세에서 살펴볼 내용이시죠. 역진성 완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 특징입니다. 문제 답은 3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쉽고 간단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보기 나오는 내용이 외화 획득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되죠. 1번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한다. 자, 빙고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당연하겠죠. 수출업자와 내가 수출하는 거니까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가능합니다. 외화 획득할 수 있죠.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내 걸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걸 대신 다른 사람 걸 대신 수출해주고 그 수출 대금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수출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출 대행 수수료는 일반 과세 적용받죠. 그래서 앞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수출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수출 대행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발행된다고요? 2개가 발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 답은 4번이죠. 이번 시간 저희가 영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바로 다음 시간 면세에 대해서 추가로 학습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질문은 언제나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면세 내용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